지금 앞으로 결국 지금 그 누구예요? 트럼프가 네. 앞으로 친환경 안 한다는 거 아니에요. 결국 전기차 관련, 뭐 배터리 관련 모든 거 보조라든가 이런 거 이제는 안 한다는 거 아니에요. 테슬라가 오히려 시장 독점을 더 갖고 가면서 더 잘 갈 수는 있지만 이미 시장에 굉장한 기대치가 많이 반영이 됐고, 그래서 앞으로 더 가기 위해서는 뭔가 더 섹시한 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전 세계 돈 있는 사람 이해를 못 하겠는 게, 돈이 글쎄 월급이고 조금 있는 건 나는 신경 안 쓰겠는데, 돈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시점에 비트코인을 안 산다는 건 웃기는 일이에요. 왜 그러냐면 트럼프가 이미 말을 했잖아요. 앞으로 100만 가져가겠다고 법안을 통과하는 거잖아요. 당원이지만 스테이블 코인 하겠다고 지금 액트까지 법안 했잖아요. 이미 하고 있고 법안도 다 나왔고 뭐 하겠다는 거지? 나는 솔직히 이해를 못 하겠어요. 지금 국제 자산가들이 있잖아요. 특히 이 한국하고 일본의 자산가들은 부동산 부자들이에요, 대부분. 그러니까 이게 사람 그런 게 있잖아요. 자기 어디서 돈 벌면 계속 그것만 보는 심리가 있어요. 근데 시대는 변했는데도 내 머리는 계속 산업화 시대에 있는 거예요. 미국이 스테이블 코인을 왜 하는지, 한국은 해야 되는지, 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 이게 디지털 경제 시대의 제일 핵심 질문이에요. 자, 3프로TV 시청자 여러분,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이 살짝은 휴지기로 좀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도 그 나름대로 굉장히 빠른 행보와 셈법이 지금 난무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그 와중에서 우리는 또 새로운 정부를 맞이하게 됐지 않습니까?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고, 또 아주 거창한 얘기보다도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은 과연 미국과 중국, 한국이란 이 트라이앵글 구조에서 어떠한 판단과 행동을 하셔야 여러분들의 부를 증대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증권행정연구원의 안유아 박사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우리가 이번 순서 첫 번째 시간에 미국의 트럼프 그리고 중국의 시진핑을 비롯한 리더십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아주 절박한 그런 행동들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도 이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뭔가 새로운 출발점에 섰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런 환경에서 우리는 과연 우리의 부를 어떻게 지켜나갈 거냐. 그래서 일부에서 달러 이거 추가적인 약세가 보인다. 그리고 중국은 위안화 강세 괜찮을 것이다. 그것도 편하게 우리 강세할게 이런 건 아니지만 못 이긴 척하면서 그러면서 중국의 인민들, 중국의 국민들을 케어하는 그런 정책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봤을 때 그러면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도 그 관점에서 뭔가 그렇죠.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러면 위안화 자산 가치가 올라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지 주식 가격에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만약에 위안화 주식을 갖고 있으면 환율에서도 돈을 번다는 거잖아요. 절상이 됐다는 거는. 그런 면에서 최근에 실제로 국제 자본들이 중국 주식에 대한 관심도가 실제 많이 올라갔어요. 실제로. 그리고 중국 주식이 전반적으로 퍼가 낮아요. 미국 주식이 퍼가 기본 뭐 30배, 40배 이상인데 중국은 지금 15배. 낮은 건 10배, 15배 정도거든요, 평균. 그래서 전반적으로 같은 미국과 비교해서 같은 산업에서 퍼가 중국은 한 10배, 15배인데 미국은 한 30배 이렇게 넘어가니까 전반적으로 달러는 어차피 국제 자본들이 보기에 트럼프가 있는 한 절하가 될 거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중국 위안화 자산이나 우리가 첫 번째 세션에서 그때 얘기 나눈 것처럼 지금 우리가 달러 자산을 안전으로 자산으로 다 갖고 갔던 전 세계 금융기관들이 지금 포트폴리오 다양화를 안 하면 망하게 생겼어요. 왜냐하면 이게 심각한 문제거든요. 자칫 잘못하면 회사가 망합니다. 그 대표적인 보험회사 같은데. 그렇죠. 여기 레버리지로 하는 회사들은 요 변곡점에 망해버리거든요. 왜냐하면 그동안 달러를 안전자산으로 생각했는데 지금 로직이 변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와서 대체자산 혹은 자산 다양화를 해야 되는데 가질 수 있는 게 지금 뭐 엔화, 유로화, 코인, 비트코인. 그리고 많이 올랐잖아요. 그리고 위안화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기초통화 국가 달러가 약세되는 게 전 세계에는 재앙이에요,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이걸 대체할 전 세계 안전자산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소장님하고 정말 많이 인연이 되게 길잖아요. 제가 늘 말하는데 지금 이 시점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 안전 자산이 없어진 시대를 우리는 못 살아봤어요. 근데 이게
뭐 우리 월급으로 사는 사람들한테는 뭐 내 생활이 큰 변화 모르겠지만 국제 돈을 크게 돌리는 애들한테는 이처럼 테러한 일이 없어요. 네. 절대적인 안전자산이 없어졌다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럼 대안이 뭐지? 일단 유로화 봅시다. 유로화는 국제 통화는 맞는데 네. 채권 시장이 너무 쪼개져 있어요. 깊이가 낮아요. 네. 중국은 사실은 기초통화 되려면 이게 안정성, 네. 시장 깊이, 그렇죠. 법치주의, 투명성 이런 게 확보되어 있는데 안 중국은 돼 이 있네요. 조건들을 못 맞췄어요. 네. 근데 유럽의 GDP는 옛날보다 더 많이 떨어졌어요. 네.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유럽이 미국보다 하락이 더 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힘이 안 돼. 그러니까 뭐 일본은 뭐 더 떨어져 가고 있고. 네. 그러면 위안화 될까? 위안화는 아까 안 된다 했고 또 한번 개방 안 했어요. 힘들어요. 없어요. 그러면 이게 전 세계가 미국이 딱 버텨줘야 되는데 지금 얘가 막 이러니까 전 세계 경제가 이게 멘붕이 온 거예요. 쉽게 말하면 특히 그 국제 자본들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이럴 때는 조금이라도 튼튼한 나무를 원래는 큰 나무가 있었는데 편하게 앉아서 다람쥐처럼 살았는데 지금 그 가지라도 옆에 가지라도 빨리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네. 가지가 흔들리지만 그래도 뭐 유럽, 일본 우리가 법정 통화 체제에서는 위안화. 그런데 유럽은 잘 안 보여 솔직히 미국보다 더 안 보여. 그리고 일본 뭐 일본 주로 해외에서 돈 벌어오는 애들이잖아요. 그러면 중국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네. 별로 좀 속이 좀 불편하지만 어쩔 수 없다. 어쩔 수 없다. 그래도 해보자. 그래도 홍콩이 있잖니. 그래서 주로 홍콩 중심으로 이런 자본들이 위안화에 지금 들어오는 들어간다. 단계죠. 예, 그래서 특히 오일머니들이 계속 들어왔고 그동안. 거기는 또 예. 실제로 그렇게 예. 하면 또 예. 해지가 되잖아요. 그렇죠. 어차피. 어차피 석유를 파니까. 그러니까 파니까. 마지막에 돈 못 받더라도 석유로 그러니까요. 야, 우리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또 가능하고 그래서 지금 그다음에 제가 생각하는 건 안전한 비트코인인 거예요. 비트코인이 많이 오르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달러 체제가 지금 약화되면서 이렇게 헤게모니가 흔들릴 때 그게 해지로서는 결국 선택할 수 있는 게 다 나왔다 답이 비트코인, 금, 그리고 위안화, 예. 이게 다 각자 이게 세 개 다 각자의 장점, 단점. 네. 그래서 굳이 말하면 난 비트코인 정말 최고다. 안유하는. 하긴 또 트럼프가 그것도 좋아하니까. 근데 나 웃기는 게 자기네 뭐냐면 가문의 돈을 그냥 몰빵해 버리니까. 아니 나는 그래서 전 세계 이 돈 있는 사람 이해를 못 하겠는 게 이 돈이 글쎄 월급이고 조금 있는 건 나는 신경 안 쓰겠는데 돈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시점에 비트코인을 안 산다는 건 웃기는 일이에요. 왜 그러냐면 트럼프가 이미 말을 했잖아요. 답을 가르쳐줘. 자기가 또 실행해 버렸죠. 아니 했고 앞으로 100만 가져가겠다고 법안을 통과한 거잖아요. 네. 상원이지만 네. 아니 결국 스테이블 코인을 어제는 달러 CBDC 하는 스테이블 코인 하겠다고 지금 액트까지 법안 했잖아요. 네. 이미 하고 있고 네. 법안도 다 나왔고 다 하는데 뭐 하겠다는 거지? 나는 솔직히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안 하는 사람들이 마음을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예. 자산이 뭐 1억억밖에 없다. 그러면 뭐, 그럼 뭐 예. 어떻게 하겠냐. 근데 막 100억, 200억 있는데 정말 큰 돈이 있는데 그 최소한 5% 10%라도 해놔야 된다는 예.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 걱정하는 국제 자산가들이 있잖아요. 특히 이 한국하고 일본의 자산가들은 어떻게 돈 벌었겠어요? 뭐 다 아시겠지만 부동산 부자들이에요 대부분.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사람 그런 게 있잖아요. 자기 어디서 돈 벌면 계속 그것만 보는 심리가 그렇죠. 있어요. 예. 편한 거예요 그게. 근데 시대는 변했는데도 내 머리는 계속 산업화 시대에 있는 거예요. 한국, 일본 포함해서 이게 모든 경제 체제가 산업화 시대에 세팅돼 있어요. 사람들이 머리도 산업화 시대에 세팅돼 있고 한국의 교육도 산업화 시대에 세팅돼 있고 한국의 행정 체제도 산업화 시대에 세팅돼 있어요. 네. 근데 어떤 세상이 산업화 시대의 질서도 무너지고 있고 이미 디지털 경제가 전체 경제 돌아가는 롤리의 중심에 와 있는데 안 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자산 관리도 변해야 돼요. 그게 가장 크게 변한 게 뭐냐면 안전 자산이 지금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세계는 안전 자산이 없게 된 거예요. 근데 이걸 아직도 캐치 못하면 어떻게 하냐고. 제가 누구라고 말을 안 하겠는데 이걸 반드시 캐치해야 되는 한국의 중요 기관이 있는데 아직도 산업화 시대로 돈을 굴리고 있어요. 아니, 그 어디예요, 거기가? 말을 안 하려고요. 왜냐면 저도 금융하는 사람이잖아요. 저 답답해 죽겠어요. 아직도 산업화 시대로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냐고. 네. 난 진짜 네. 그래요. 솔직히. 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답답하다 이거죠. 아니 근데 예를 들면 이러잖아요.
주식 시장에서 자기가 돈을 무지하게 벌어보고 싶다고 막 공부를 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공부한 책을 내가 쫙 봤어요. 네. 그 다 워런 버핏 책이더라고. 네. 거의 네? 예. 그 내가 그랬어요. 그 왜 책을 사냐? 워런 버핏만큼 수익률 하나면 버크셔 해더웨이를 사면 되지 않냐고. 네. 수수료도 안 뗀다 거기는 운용사가 아니라서. 네. 버크셔 해더웨이의 수익률이 워런 버핏 수익률하고 똑같잖아요. 맞아요. 워런 버핏 개인적으로 주식 안 하니까. 맞아요. 근데 뭘 워런 버핏을 닮겠다고 계속 그 목표가 뭐예요? 그러니까 워런 버핏처럼 하는 거래요. 그래서 그러면 버크셔 해더를 사라고. 아, 나하고 근데 똑같은 또 똑같은 말씀하시네. 얘기가 뭐냐면 네, 맞아요. 트럼프가 그렇게 무섭다는 거예요. 네. 트럼프 때문에 죽겠대요. 네. 트럼프가 하는 걸만 조금만 읽으면 될 것 같대. 그럼 트럼프가 얘기하는 대로 하면 될 거 아니냐. 내 말이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트럼프가 근데 이게 트럼프가 오락가락한데 정말 장점이 있어요. 이 사람이 하나는 확실해요. 네. 이 사람이 언론을 안 믿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언론 입으로 해요. 만들어버리죠. 왜냐면 자기 말이 언론 통해 나갈 때 왜곡된다고 네. 자기 트위터에서 자기 말을 하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은 그렇게 세상의 영향력 장사를 행사하고 있잖아요. 근데 또 이상 행동해요. 그러니까 이런 중요한 문제에서는 행동해요. 앞에 거는 다 그런 거예요. 이렇게 사람 헷갈리게 연막을 쳐. 연막 작전. 네. 근데 실제는 자기는 중요한 건 해. 네. 그것도 빨리. 네. 그러니까 나는 너무 웃기는 거지. 진짜 대단한 사람이긴 해요. 복잡한 막 네. 미국 외교 하다가 또 코인 사버려. 자기는 또 네. 자기 코인 만들고. 네, 과감하게. 그러니까 이게 한국 문화와 아시아 문화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이해할 수가 행동이지만 없죠. 지금 전문가로 이해하는 게 개인적으로 그냥 네. 인간 대 인간으로서 그 사람이 그런 매력이 있어요. 네. 나는 보고 있으면 자꾸 웃겨대요. 진짜로. 한 인간의 어쨌든 말 안 되는 행동하고 있잖아요. 막 사우디에 가서 비행기 있잖아요. 억 달러짜리 비행기 선물 받고 막 자랑하고 네. 자기 퇴직 안 되면 자기 그거 쓰겠다 그러고 근데 웃게 돼요. 계속 보고 근데 있으면. 제가 이제 아는 네. 분이 네. 트럼프 소유의 골프장이 있어요. 네. 마라라고에도 있고. 맞아요. 그 돈 얼마 내면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라라고 있고 네. 뉴저지 배드민스터라고 네. 뉴욕에서 1시간 거리에 예, 있거든요. 맞아요. 거기 멤버가 있어 제가 아는 분이. 예. 근데 이분이 저한테 얘기해 준 건데 예. 트럼프가 굉장히 보면 무섭고 막 거칠고 그래 보이잖아요. 안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 어머니하고 그분 어머니하고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그 클럽하우스에서 트럼프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네. 싹 오더니 마담 막 그러면서 막 친절하게 인사를 했대요. 그래서 너무 고맙잖아요. 대통령이니까. 네. 그러고 나서 한 몇 달 정도 지난 다음에 또 거기서 마주친 거예요. 네. 자주 가더라고. 네, 네. 너희 어머니 어떠시냐고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기억력이 어마어마하구나. 그러니까 자기 사람들, 자기 네, 주변 잘 이런 챙기는 사람들 사람이네요. 또 다정하게 해준다는 원래 거예요. 그런 사람이 그래요. 네? 밖에서 센 사람이 세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 되게 실제 속이 오히려 여리고 순수해요. 그게 어쩌다가 이런 얘기를 하게 됐네요. 트럼프 팬인가 봐요. 아니 그래서 자꾸 보게 연구하게 돼. 이 사람 근데 머리에. 그래서 네. 이제 한국에만 800만 명 이상이 미국에 투자하고 있어요. 개별적으로. 미국 주식에. 그럴 거예요. 그리고 알게 모르게 아까 그 전 세계 금융회사들 또 큰 손들이 야, 저 미국 국채저거 어떠냐. 그래서 많이 버렸는데 그걸 다 쪼개가지고 한국 사람들이 또 꽤 많이 산 거예요. 금융회사에서 막 캠페인하고 하니까. 그러니까 야 이게 맞나? 언제까지 이게 그럼 미국 자산 물론 이제 기본적으로 기축통화로 되어 있는 달러 자산을 어느 정도 편입해야 되는 건 맞는데 야 주식시장에서 보면 좀 과잉 아닌가 저거. 그러니까 결론은 이래요. 네. 자산 배분 측면에서는 사실 S&P 500 ETF만 사도 부자가 돼요. 지금까지는 그랬어요. 그렇죠. 그 인덱스 보면 잘 아시겠지만 이렇게 가잖아요. 네. 이거는 아무 때 사도 부자 된다는 얘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이게 산업화 시대에 그리고 미국이 절대적 패권 국가 그리고 기축통화 국가로서의 흐름이었죠. 근데 제가 첫 세션에 분석해 준 것처럼 이게 계속 이렇게 갈 수 있었던 거는 아까 전 세계가 하나의 경제로 돌아갈 때 그렇죠. 무역 적자로 밖에 나간 돈들이 들어오면서 살 수 있는 게 뭐예요? 그리고 전쟁도 없고. 전쟁도 없고. 네. 그냥 미국 주식밖에 없잖아요. 결국 또 모든 혁신이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한 것처럼 미국 주식은 몸은 미국에서 태어났는데 프라이싱은 글로벌 프라이싱 받은 거죠. 근데 중국 주식은 또 웃긴 게 물건은 전 세계에 파는데 중국 사람들만 왕서방만 앉아서 그 주식을 사고 팔고 프라이싱은 하니까. 산동성에서만 해. 그러니까 올라갈 수가 없는데 근데 그게 글로벌 경제에서는 그랬는데 이제는 그게 지금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빙산이 녹는 것처럼 빙산이 하루아침에 팍 녹지 않잖아요. 지금 이렇게 지금 점점 노련하고 있잖아요. 지금 북극 항로는 이제는 쇠빙선 필요 없대요.
녹아가지고. 옛날에 우리나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옛날에 쇠빙선 너무 비싸서 못 갔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그래서 빙상 시클로도 중국이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기술이 필요했는데 어차피 그 없어도 가니까. 근데 지금 전 세계 금융 체제가 그렇게 가고 있다는 거지. 지금 빙산이 녹듯이 녹고 있는데 그러면 돈이 정말 많은 사람들은 특히 국가는 예. 그 나라가 벌어들인 돈을 운영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이 흐름을 빨리 캐치해야지. 계속 옛날식으로 운영하면 어떻게 하냐고. 그러니까 저는 지금 미국이 스테이블 코인을 왜 하는지, 예. 그럼 한국은 해야 되는지, 예. 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 예. 이게 디지털 경제 시대의 제일 핵심 질문이에요. 그래서 한국은 아까 질문이 한국은 어떻게 해야 되냐. 예. 한국 관료들과 한국 금융의 엘리트들은 지금 정말 다시 머리를 셋업을 해야 돼요. 포맷하고 네. 머리를 컴퓨터 포맷하듯이 포맷 해버리고 포맷. 예, 다시 다 담아야 돼요. 새로운 눈으로 모든 이 철학을. 그래서 그중에 지금 미국이 왜 스테이블 코인을 하는지 앞으로 경제 체제에 있어서 지금 중국을 그동안 뭐 거의 안 해도 된다고 생각했는데 안 해도 진짜 되는 건지,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은 왜 미국이 저렇게 목숨 거는 건지, 그게 뭐 원화는 지금대로 계속 가도 되는 건지. 왜냐하면 생각해요. USDT가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무서운 게 뭔지 알아요? 전 세계에서 다 쓰인다는 거예요. 어느 나라 국경 없이. 예. 그럼 누가 원화를 써요? 앞으로 다 USDT 쓰지. 당연하겠죠. 예, 제가 왕서방이에요. 한국 분이 우리들 무역을 해. 제가 김 대표님, 저 USDT로 결제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달러도 싫습니다. 일단 USDT 주세요. 예. 예, 그러면 전 세계 다른 나라들은 USDT를 기반으로 상품을 많이 만들 거라고요. 그럼 난 USDT만 갖고 있으면 달러도 아니고 그럼 전 세계 어느 나라 마음대로 갔어요. 예. 그럼 누가 원화를 쓰냐고. 이거는 원화가 존립할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해요. 아.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세상이 변했는데 계속 그대로 가면 안 된다고요. 이 논리가. 예. 그래서 예를 든 거거든요. 그래서 나는 한국이 지금 전부 아까 우리 일제에서 삼성전자 현대 얘기도 했지만 기업, 하나는 기업 섹션에서 다시 판을 짜야 된다 이제. 두 번째, 금융 사이드에서 다시 판을 짜야 된다. 예. 금융기관들, 자산가들, 그냥 일반 사람들은 뭐 신경 안 써도 되겠지만 아니면 지금 이게 주권이 존재하냐 안 존재하냐 문제하고 상관돼요. 이게 옛날에 원화가 왜 붕괴, 아시아 위기가 왜 왔어요? 결국 기업들이 만약에 조달하잖아요. 한국은행에서 원화를 조달했잖아요. 근데 기업들이 이제 원화 조달 안 할 거야. 우리는 USDT로 조달할 거야. 이래버리면 한국 금융기관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왜냐면 달러가 절하가 되는 거잖아요. 그 말은 달러 차이 비용이 되게 싸진다는 거 얘기예요. 결국 한국은 중국하고 달리 자본시장 다 개방됐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원화는 국제화도 아니에요. 지금 되게 심각하다니까요. 그동안에도 수출로 해가지고 달러 벌어서 달러라는 게 안전자산 역할을 해줘가지고 미국이 그 막대한 군사력과 예? 네. 막대한 금융 파워로 말만 안 들으면 금융으로 때려버리고 군사로 가서 때려버리고 해서 전 세계가 유지가 되고 지금까지 왔고 중국은 그때는 아직도 여러 나라니까 예. 쎄쎄하면서 했는데 그게 오리지널 세시군요. 네 쎄쎄하면서 왔는데 이제 질서가 변했잖아요. 경제 질서도 변하고 금융 질서도 변할 거라는 거지. 그러면 자산 가치가 프라이싱이 다시 된다는 거죠. 달러가 절하가 된다는 건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글로벌 달러로 표기된 모든 자산들이 평가절하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산가들은 그 자산들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 말은 그냥 앉아서 자산 손실을 입는데 그걸 멍 때리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더 빠질 것 같아요, 달러가? 추세적으로? 얼마나 더? 그거는 정확한 제가 뭐 기간과 예. 이 추세의 속도를 말하기는 힘든데 예. 뭐 중국에 따라 조금 더 변할 수는 있어요. 네. 중국이 어떤 정책을 취하냐에 따라서. 중국이 달러 강세, 달러 약세를 용인한다. 그러면 달러는 더 그 말이죠. 속도가 제 이렇게 말이 그 가버리겠네요? 말이죠. 그래서 적어도 트럼프네는 계속 절하러 가는 거죠. 적어도. 다음 정권 오면 모르겠고. 예. 왜냐면 민주당 바이든 쪽은 계속 금융 기존의 질서대로 가겠다라는 세력이고 바이든 민주당 쪽은. 근데 앞에서 제가 경제 구조가 이제는 변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한 것처럼 민주당이 새로 올라와도 트럼프 한 정책이 크게 바뀌지는 않을 것 근데 같아요. 달러 약세를 예. 너무 많이 용인하면 또 미국의 소비자들이 난리 날 텐데. 어디 그래서 비싸져가지고. 그걸 스무스하게 하려고 스테이블 코인 한다고요. 아.
국채를 사주는 역할, 받쳐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스테이블 코인 더 많이 하게 할 거라고요. 그러면 제가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은 전 세계에 더 많이 쓸 거라고요. 그러면 수출 의존형 국가들이 통화가 위협을 받게 된다고요. 아, 다 스테이블 코인으로. 예, 제가 그 얘기 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스테이블 코인 없으면 급격하게 절하하는 거죠. 기술 얘기 좀 네. 해볼게요. 예. 지금 뭐 한국이 거기에 직격탄을 맞고 있는데 네. 거의 모든 분야에서 한국이 압도했던 기술들이 하나씩 넘어가고 있잖아요. 네. 자동차까지 왔고 그 네. 다음에 반도체도 간다. 이렇게 얘기를 네. 해서 지금 한국 시장이 꿈틀꿈틀하는데도 삼성전자 요지부동이에요. 네. 안 올라가요. 예. 물론 이제 삼성전자의 경영이라든지 네, 이런 여러 문제. 여러 가지가 네. 있겠으나 야 이게 중국이 만약에 D램 시장에 혹은 시스템 반도 시장에 의미 있는 플레이어가 지금도 되고 있는데 예. 확실히 돼버리면 우린 디스플레이나 예. 배터리나 예. 태양광이나 이렇게 돼버리는 거 아니야? 네. 걱정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국 이 국내 정치가 어떻게 보면 혼잡해졌잖아요, 사이에. 네. 근데 그게 크게 그래서 뒤에는 이제 정리가 됐죠, 그래도. 어느 네, 정도. 근데 그게 우리는 현상으로 보겠지만 저는 그게 뒤에 경제적 배경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런 만약에 혼란에. 한국이 계속 절대적으로 우위였으면 네. 이렇게 안 된다는 거지. 아하. 왜냐면 한국이 아까 미국 경제의 트리피 딜레마 얘기했지만 한국 경제에 엄청난 딜레마가 있어요. 한국은 그동안 아까 말하는 전 세계 글로벌 질서의 가장 큰 혜택을 받은 국가예요. 그렇죠. 미국이 절대적 우위에서 네. 그 공급망 속에서 한국이 글로벌 공급망으로 수출 주도형으로 먹고 살았고 예. 한국이 또 워낙 부지런하고 한국 사람들이 워낙 똑똑해서 한강 기적을 만들었고 잘 사는 나라에 들어간 거잖아요. 이제부터가 지금 시작인 거죠. 예. 기존의 질서가 계속 가면은 그나마 괜찮은데 왜냐하면 세계화가 계속 가면 한국은 수출로 한국도 제조업이 탄탄하고 공급망 구조가 탄탄하거든요. 한국이 중국 빼고 탄탄한 나라가 몇 개 없어요. 그중에 하나가 한국이란 말이에요. 지금까지 쌓아놓은 게 잘 쌓아왔어요. 근데 이제부터 진짜인데 반도체 하나 예를 들어봐도 시스템 반도체는 이미 중국에 쟀어요. SMRC 같은 그다음에 거. 한국이 지금 잘하는 게 새로운 산업에서 2차 전지 이런 거 잘하잖아요. 네. 저는 한국 2차 전지가 큰일 났다고 봐요. 이미 지금 주가가 다 반영하고 있어요. 네, 이미 나는 아유. 졌다고 봐요. 중국에. 네. 게임 끝났다고 봐요. 그리고 지금 아까 자동차. 그렇죠? 이런 것도 지금 방향이 안 보여요. 중국은 지금 자율주행 자동차가 로봇택시가 이미 전국에서 돌아가고 있고. 선전 이런 데 돌아다니고 있잖아요. 심천. 여러 곳이 많아요. 네. 도시가 네. 지금 20몇 곳이 돌아가고 있고. 그러니까 네. 한국 어디서 돌아가냐고요. 그리고 한국은 그 자율주행 자동차 딱 리스트 딱 뽑으면 존재감이 없어요. 자체가. 그냥 반도체에서 메모리가 한국 먹고 사는 거잖아요. 메모리도 중국 장가 메모리 YMTC가 이제는 한국이 왜 가성비가 좀 떨어질 뿐이에요. 기술력이나 이런 건 시간 문제예요. 그러니까 지금 7나노미 뭐 이래 오는데 그리고 그 화웨이가 장난 아니에요. 그 엔비디아 그 수출 못하게 하잖아요. 미국에서. 그 네. 입에 블랙웰이라고 아주 그 제재 안 받는 거. 중국에 주지 마라. 예, 그래서 엔비디아 젠슨황이 중국 날아갔잖아요. 중국 날아가가지고 젠슨황이 되게 재밌는 사람인데 1월 20일에 그 트럼프 취임식에 유일하게 빅테크 클라우드 자본 중에 참여 안 한 게 젠슨황이에요. 중국 갔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근데 이번에 또 갔잖아요. 지금 그런데 이 사람 말하는 게 미래 AI 인공지능 시대에 중국 시장이 전 세계 시장의 절반이 넘는데 중국을 안 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되냐고. 이렇게 미국에서 못하게 하는 게 중국 절대 놓칠 수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이번에 블랙웰이라는 새로운 그 아주 저사양의 칩을 단독으로 만들어 준단 말이에요. 근데 옛날부터 그랬어요. 미국에서 못하게 하면 항상 커스터마이징 해가지고 딴 걸 만들어. 예, 계속 만들어서 세 번이나 지금 그렇게 해서 공급하면서 살아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또 그러는데 옛날하고 달라졌어요. 문제는 지금 게임이. 예. 옛날에는 중국이 그렇게라도 엔비디아 거 사줘야 돼요. 근데 지금은 이미 엔비디아가 그래서 그동안 미국이 계속 때렸지만 엔비디아가 중국 내 비중이 안 줄어들었는데 지금 화웨이가 자체 GPU를 만들어요. 결국 로선이 네. 기술 로선이 그 걔하고 완전히 달라요. 엔비디아하고. 오히려 길게 봤을 때는 아직은 이게 시초니까 안정성이나 그게 떨어져요. 근데 중국이 잘하는 게 광통신 영역이에요. 절대적 1위예요. 세계 1위가 화웨이입니다. 기술 노선이 광통신으로 간 거예요. 엔비디아 칩 개념이 아니에요. 근데 이게 길게 봤을 때는 훨씬 더 좋아요. 그렇죠. 가격이나 이런 면에서. 네, 그러겠죠. 예. 근데 이게 지금 성공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안정성이 좀 떨어지긴 하지만 국내 쓰기에는 무리가 전혀 없어요. 근데 이게 수출용으로 쓰려면 네. 가격과 성능을 더 높여줘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엔비디아 저사양을 수출하게 막 수가 없잖아요. 네. 미국에서 못하게 비중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엔비디아 쓸 거면 이왕이면 화웨이 거 쓰는 거죠. 그러면서 성능 계속 개선해 가는 거죠. 지금 엔비디아는 그 상황이에요. 그다음에 화웨이가 또 하는 게 EUV예요. ASML이 독점했잖아요. 예, ASML. ASML이 도전한 거죠. 네. 그래서 그것도 로선이 완전히 다르게 만들었어요. 가격이 훨씬 싸게. 지금 올해 하반기에 완전 시범 사용에 들어가고 내년부터 확산한다는데 어쩌다 시간 문제라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ASML 그동안 독점 이익을 보던 이런 기업들이 네. 만약에 그런 날이 오는 걸 상상이나 했겠어요? 화웨이가 이거 다 안정화시켜서 전 세계 수출하면 어떻게 하지? 그래서 미국이 또 새로운 제재를 내놨잖아요. 전 세계 어느 국가든 중국 거 쓰면 안 된다고. 옛날에는 주지도 말고 쓰지도 마라. 예, 자기네 기술을 쓴 기업들은 못하게 했는데 지금 완전 뭐 상관없이 만약에 내내 중국 거 쓰면 우리하고 장사 못해 지금 이런 식이거든요. 상관없이. 근데 중국이 모든 이 기술 장벽들을 밤낮으로 지금 자지 않으면서 깨고 있단 말이에요. 오히려 한국은 메모리가 조금 앞서는데 그것도 저는 뭐 얼마 안 그러니까. 남았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한국 뭐 먹고 살지? 저는 지금 다시 한국이 초심으로 돌아가서 네. 공대부터 시작해서 공대생들이 대우를 정말 높여줘야 돼요. 기술자, 엔지니어 이 일이 되게 고달프잖아요. 최고 대우를 해줘야 돼요. 과학자, 노벨상보다 더 높은 대우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다시 0부터 해야 돼요. 이제는 한국은 퍼스트 무버가 되려면 0부터 1을 만드는 나라가 돼야 되는데 지금까지 왜 안 하냐면 물건 팔아서 들어오는 게 빠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거 있는 거 갖고 와서 내가 조그만 BM 만들어 가지고 파는 거 우리 또 AS지. 그거 잘하죠. 그걸 잘하고. 근데 우선 그걸로 살기 힘들다니까요. 네. 중국이 이제 더 잘하니까. 그럼 우리나라가 뭐 AI 뭐 노래를 불렀는데 AI에 대한 실체가 없어요. 그 비교해보면. AI 얘기하면 더 짜증나요. 네. AI 순위는 점점 내려가고 있어요. 없어요. 2년 전만 해도 7위 뭐 우리가 7위라고 했는데 네. 지금 10위, 11위 됐어요. 네, 그냥 우리 만나면 일본이 다 조금 그러잖아요. 올라가고. 야뭐 챗GPT냐, 네. 플렉스 없어요. 뭐냐, 갖고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다 어디 거 좋니? 그거 다 네. 쓰는 사람들만 있지. 예. 저는 좀 공대 출신이니까 뭐 이런 요즘에 기술 세미나 이런 데가 발표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보기에 대단한 엔지니어 돼 보이잖아요. 한국에 구체적으로 말하지 못해 죄송합니다만 이래 대단한 기업에서 오랫동안 엔지니어하고 나온 사람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막 이래 막 스타트업 하잖아요. 진짜 들여다보면 다 그거예요. 빨리빨리 해가지고 네. 라운드 돌고. 그거예요. 네. 자본 게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진짜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걱정이에요. 지금 막 AI가 바람이다 이러면 자본 게임 하는 거예요. 이런 거 조금 해가지고 막 뭐 세계 혁신한 것처럼 하고 자본 게임 해가지고 팔아치고 떠나가고 또 새로운 거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중국은 정치 체제 면으로 그러면 좀 장점은 있죠. 오랫동안 엉덩이 붙이고 할 수 있는 이런 체제적 그러니까요. 그런 건 있잖아요. 근데 한국은 이렇게 정치가 안정이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떼떼떼 하잖아 정책이 일관성이 없고. 네. 그러니까 이제는 이런 것들을 정말 야당 여당 상관없이 길게. 그러니까. 결국 한국은 인재 유치를 너무 소극적이에요. 예, 일본하고 한국 그러면 조금 비슷한데 일본은 지금 많이 개방됐어요. 일본 정말 조금 변했어요. 그래서 일본이 많이 올라왔어요. 옛날처럼 우리가 잃어버린 30년 그런 분위기 아니에요. 일본이 지금 핵심 스타트업 이런 게 되게 활성화돼요. 그리고 노동력이 싸졌어요. 애나 너무 싸지니까 엄청. 그러니까 지금 다시 올라온단 말이에요. 일본의 제조업이나 이런 게. 근데 제가 한국에 지금 20몇 년 사는데 가장 걔도 나라가 막 이런 게 있잖아요. 딱 제가 왔던 그 시점이 2003년. 2003년? 예. 그때 분위기가 월드컵 바로 직후네. 예. 막 이래 생기 있는 나라 있잖아요. 막 혁신 막 한국이 지금 조금 더 마찬가지 그때 만들어진 사람들이잖아요. 그때. 그렇죠. 예. 그런 게 지금 안 보이잖아요. AI 시대 지금 들어온 몇 년 된 스타 누가 있어요? 세계적으로 스타 없잖아요. 그래도 인터넷 시대에는 스타 나왔잖아요. 네이버도 나오고 뭐 스타 나왔잖아요. 여러 개. 우리 정도면 결국- 뭔가 하나 나올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결국 한국형 대형 언어 모델이 지금도 없다라는 게 이게 웃기는 거 아니에요? 네. 맨 그런 거밖에 없어요. 그 API를 가지고 NG만 붙여놓고 그러니까. 그런 거 다 짧은 돈을 벌겠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어떻게 그런 것만 해? 서비스. 예, 그런 것만 앉아서 해 지금. 그러면 안 되잖아요. 논리를 변화시켜야지. 그렇죠. 예를 들면서 예, 딥식이 나왔으면 한국에서 예, 뭐 예를 들면 최고가 나오고 막 이렇게 네. 해야 되는데 네.
그게 안 나온단 말이에요. 저도 대학에 있었잖아요. 대학 네. R&D 자금이 어떻게 가는지 알잖아요. 예. 이게 참 R&D 자금이 효율성이 많이 떨어져요. 한국이. 돈은 실제 되게 많아 R&D 네. 지난번에 그 어느 내가 어디서 봤던가. 내가 그거 보고 깜짝 그거 너무 리얼하게 한국 R&D 자금의 비효율성을 한 네. 다큐인지 영화인지 내지면 기억이 안 나요. 예. 근데 그걸 다뤘더라고요. 한국 R&D 자금의 효율성에 대해서. 진짜 R&D 필요한 데는 못 가는 거예요, 돈들이. 결국 짧게 생리를 아는 애들이 이용해 먹는 봉인 거예요, 그 자금들이.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문제고. 하기야 벤처기업 스타트업 예. 존에서도 예. 지원금 받는 것만 네. 처리하는 직군이 따로 있을 정도니까 네. 그것도 좀 문제는 문제예요. 네. 예? 진짜 필요한데 네. 다 가가지고 거기서 기술이 개화되고 막 그래서 근데 중국도 옛날에 그랬어요. 지금도 그런 현상 심각한데 많이 좋아졌어요. 근데 왜 좋아졌냐면 미국이 아예 안 주니까. 안 하면 죽으니까. 예. 근데 만약에 계속 안 저렇게 했으면 중국도 안 개변됐을 거예요. 왜냐면 사람은 게 빠른 돈을 좋아하거든요. 페이션트 캐피탈 안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인내심이 있는 걸 누가 좋아해요, 솔직히. 중국에 만약에 주식 투자를 한다. 예. 그러면 어떤 섹터, 어떤 기업들에 투자하는 게 제일 좋아 보이세요? 현재는. 사실 그동안 올랐다 내렸다 지금 좀 그 예. 과정이에요. 지금 예, 그 맞아요. 고점에 들어가면 또 물려 있어요. 중국 주식이 얼마나 슬프냐면 2015년에 좀 높이 갔다가 지금까지 떨어졌어요. 10년. 아니 최근에 산 것들도 아니 근데 작년 9월 초 첫째 네. 주까지 그동안 2, 3년 떨어진 걸 다 미봉하게 올라갔어요. 지수가. 그러니까, 예. 그러다가 중국 국부펀드 회의진이 막 돈 쓰고 난리 났었거든요. 그때. 그러다가 그게 또 약발이 떨어지기 시작. 특히 관세 전쟁이 예. 트럼프 오면서 대다적으로 하니까 쫙 떨어졌죠. 그러니까 예. 요즘에 중국이 다시 또 국부펀드가 좀 올라갔다가 지금 그러고 있는데 예. 전반적으로는 지난 몇 년을 보면은 가장 많이 오른 섹터가 신에너지 자동차 쪽이에요. 가장 많이 오른 게. 그리고 배터리, 중국의 신산양이라 하거든요. 중국말로 네. 새로운 세 가지 이렇게 표현해요. 신산양이라는 게. 신사냥. 예, 그게 배터리 산업, 2차 전지 있잖아요. 그리고 전기 자동차, 자율주행 자동차 포함해서 신재생에너지 자동차 거기 있고 그다음에 태양광 세계 수출을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거예요. 중국이 예. 세계 1등 이게. 근데 지금 그러다 보니까 중국의 모든 자본이 예. 여기에 몰래 버린 거예요. 음. 이 신산양에. 예. 그러니까 지금 바로 문제가 터지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돈이 너무 쉽게 와버린 거. 주식 가격을 엄청 올려줬잖아요. 그러니까 자동차 산업들이 나쁜 말로 하면 개나 소나 다 들어온 거예요. 예. 여기에 돈을 번다고 하니까. 근데 자동차 산업이 자동차 업체만 지금 뭐 전기차 업체만 수백 개 되죠. 예, 그래서 중국의 그 자율주행 자동차 콘셉트의 자동차 기업이 있어요. 예. 뭐 셔펑, 뭐 웨이라이, 뭐 이런 애들이 있어요. 그리고 후에 또 새로 만들어진 대기업들 간에 쟤네들이 서로 출자해서 만들어진 새로 만들어진 자율주행 자동차 기업들. 샤오미도 자동차 보냈잖아요. 샤오미도 한 20만 대 팔고 있고 갑자기 자동차 만든데. 샤오미입니다. 예, 샤오미. 얘네들이 다 들어온 큰 자본을 다 들어와 버렸어. 예. 얘네들 또 쟤네끼리 합작해서 스타트 기업 엄청 많이 만들었어. 예. 그러다 보니까 뭐 중국 내 과잉뿐만 아니라 전 세계 팔아도 모자랄 판으로 자동차를 많이 만들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근데 자동차란 거는 100만 대 이상 만들지 않으면 유지가 힘들거든요. 근데 돈이 계속 들어가고 네. 그게 규모의 경제잖아요. 네. 그래서 쟤네끼리 가격 전쟁 벌린 거예요. 중말로 쥐엔한다고 하는데 가격 전쟁 벌린 거예요. 예. 가격 계속 그게 대표적인 게 세계 1등 기업이자 중국 1등 비아디예요. 비아디. 가격을 계속 떨어뜨리기. 왜냐하면 경제자를 죽여버려야 되니까. 예. 얘네들이 원래는 한 차 팔면 비아디에서 한 차 팔면 한 500 몇만 원 남겼어요. 한 536만 원 남겨요. 순수하게 떨어지는 돈이. 근데 상대방 기업이 너무 많으니까 상대방 죽여버려야 되니까 가격을 계속 떨어뜨리니까 하는 예.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마진 공간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이 어디서 그걸 유지가 돼야 되잖아. 돈을 못 버는데 기업이 계속 생산을 얘네 막 공장을 중국이 추가 생산 6개 공장을 6개 만들어서 올해 1분기만 지금 460만 대. 얘네들 1년에 600만 대 만들 수 있어요. 공장 양이. 근데 얘네 목표가 도요타 되는 거예요. 1000만 대 세계 1등 기업이 되는 거예요. 지금 세계 1등 기업이 도요타에 1000만 대 팔거든요. 예. 해외 시장에. 예. 지금 얘네 시가총액이 얼마냐면 비아디가 7천억 달러 정도 돼요. 예. 많을 때 8천억 달러인데 예. 그 테슬라하고 비교해서 시가총액 10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래서 얘네 목표 세운 거예요. 1000만 대 팔면 세계 1등이 이제 중국인 거예요. 모든 자동차를 합해서 예. 세계 1등이 되는 거예요. 전기 자동차가 아니라. 그런데 도요타 이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양으로 승부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네가 어떻게 하냐면 원래 얘네는 되게 레버리지를 조심스럽게 쓴 애들인데 부채를 엄청 쓰는 거예요. 규모를 확장해야 되니까. 예. 그래서 지금 부채율이 거의 80%예요. 첫째. 근데 요즘에 절반이 뭔지 알아요? 왜냐면 얘네들 그래도 버티는 이유가 공급상들이 매출 채권을 잡힌 거예요. 공급상들한테 돈 안 주는 거죠. 1년이 넘도록. 그리고 다 부채잖아요, 실제로.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로 계속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규모로 먼저 하고 가격을 죽게 싸게 해서 상대방을 다 죽여버린 전략으로 지금 한단 말이에요. 중내에서. 네. 예. 그러니까 중국 내에서 그걸 버티려고 부채를 일으켜서 유지해야 되잖아요. 지금 이때 죽는 애들은 영원히 죽여버리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냥 난리 난 거. 5만 위안으로 차 한 대 사요. 5만이라는 게 한국 돈으로 1,000만 원이거든요. 1,000만 원. 그래요? 예, 메인 차, 메인. 네. 이런 뭐 저런 작은 차가 아니라 메인을 사요. 그거 어떻게 사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덤핑 치는 거예요? 중국은 지금 피싸움이 벌어진 거야. 막 결투. 자동차 기업들이 결투. 근데 레버리지를 많이 일으켜서 정말 쫙 쓰러질 거예요. 죽지 아니면 살기네. 네, 지금. 지금 그 일이 네.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비아디는 또 글로벌 전략 취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유럽은 완전히 중국이 1등 했어요. 유럽이 어떤 시장을 옛날에 화웨이가 스마트폰에서 1등 했거든요. 유럽에서 자동차가 1등 했어요. 야. 이제 중국이 1등해. 일본이 아니고. 그리고 지금 뭐 한국에 왔는데 한국이 웃기는 게 한국 환경부에서 계속 그거 안 줘가지고 네. 지금 못 하고 있어요. 근데 비아디? 예. 그러니까 뭐냐면 이렇게 막지 않으면 가격 전쟁. 예, 이거 그래서 많이 무너질 거예요. 이쪽은 자동차 쪽은. 그리고 배터리는 잘 나가고 있어요. 시애틀 이번에 상장했잖아요. 네. 와 전날에 16% 올라갔어요. 시애틀은 완전 절대적 강자예요. 그러니까요. 이 배터리 2차전 쪽은. 저는 배터리는 이 중국이 정말 잘한다고 봐요. 관심 있게 이게 봐야 된다. 그 2, 3년서부터 그 얘기를 했어요. 네. 일관공정이 된다 저기는. 네. 그죠? 네. 원재료부터 맞아요. 딱 해가지고 획득비용이 워낙 낮으니까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또 기술력으로도 뭐 기술력도 5분 앞섰어요. 충전에 뭐 1000km 간다니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그 소금 그 배터리 나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나트륨 전문 용어로 하면 나트륨을 쓰는 거잖아요. 네. 리튬이 아니라. 네. 근데 소금은 동네방네 다 있잖아요. 한국이 그러니까. 특히 소금이 많잖아요. 네. 근데 이게 지금은 맥을 못 쳐요. 얘네들이. 이게 좋은 게 절대적으로 안전하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가성비가 안 나오거든요. 네. 아직까지도 예. 안정성이 떨어지고. 근데 이게 기술이 발전할수록 얘가 꽃을 봐요. 지금 전해질에서는 얘 힘을 못 써요. 전해질에서는 예. 성능이. 예. 근데 반고체만 우리 전고체는 어렵다 치고 기술력이 전고체 가기는 실제 되게 정말 반도체 놓고 말하면 뭐 2나노미 할 정도로 어려운데 반고체 정도만 가도 나트륨 배터리는 그러네요. 죽여요. 예. 얘네가. 그러면 그냥 2차 전지도 중국이 세계를 정평한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배터리는 어떤 거냐면 앞으로는 가격을 싼 애가 위너가 돼요. 왜? 자주 쓰게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 2년 전인가 예. 그 얘기 한번 했다가 예. 제가 엄청 치동을 당했죠. 예. 가성비가 중요한 예. 시대가 온다라고 한마디 예. 했다가 네. 이제 그게 끝나는 거예요. 참 걱정스럽죠. 안타깝죠. 예. 근데 이 저는 건물에도 우리나라 최고의 예. 그 배터리 회사가 있잖아요. 예, 이 예, 건물에. 예. 여기. 그러니까 저도 아는 분들 많고 잘 되길 바라죠. 예. 그리고 또 SK도 그렇고 네. 삼성도 그렇고 예. 특히 SK온 같은 경우 얼마나 투자를 맞아요. 많이 했어요. 맞아요. 후반부에 맞아요. 힘들어요. 맞아. 예. 근데 지금 큰일 났어요. 컨설팅 받고 막 그러고 있잖아요. 지금. 예. 그래서 저는 한국의 미래의 길이 금융이 그냥 서포트 산업이었더라고요. 한국은 금융을 금융대우 안 해주더라고요. 솔직히 말하면. 한국 금융은요. 예. 또 이런 면이 있어요. 예. 돈 많이 벌잖아요. 예. 그럼 또 겁내요. 야, 우리 돈 많이 벌어서 어떡하냐. 제 그 뜻이 뭔지를 충분히 알아요. 예. 그렇죠. 똑같이 많이 버니까 또 예. 그것도 그래요. 예. 근데 일본이 그래도 버티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그동안 음. 사실 제조업이 계속 이렇게 한국이 많이 대체해버리고 이렇게 왔잖아요. 근데 일본이 지금 배당으로만 해외에서 들어간 돈이 어마어마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동안 깔아놨단 말이에요. 해외에다가. 그렇죠. 네. 한국이 어선히 해야 돼 그런 거. 그러니까 그걸 이제 예. 그때 맞춰서 잘 투자를 포트폴리오를 많이 해야 하고 돼. 예. 그러려면 우리가 배당으로 미국 사람이나 먹고서. 일본 사람이나 중국 예. 사람보다 예. 투자의 실력이 좋아져야 돼요. 제 말이 그 말이에요. 한국 사람들이 이제 배당으로 먹고 살아야 돼요. 예. 배당으로. 뭐 거기다 국적을 따지냐고. 지금 USDT는 국적이 없는 화폐가 오고 있는데 왜 한국 사람들만 국적을 따지냐고. 예. 세계는 국적이 없이 가는 세상으로 가고 있는데
힘드셨나 봐요. 아니 나는 나하고는 상관없는데 안타까워서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왜 똑똑한 사람들이 이러냐고. 제가 제 보기에 똑똑한 사람들이 그러면 잔소리 하게 되고 네. 제 보기에는 쟤네는 죽어도 안 되면 무슨 잔소리 하겠어요. 네. 솔직하게 말하면 저거는 100번 가르쳐도 안 된다 이러면 말 안 해요. 네. 뭐 입에 아프게 누가 말해요. 이렇게 똑똑한 나라가 네. 그럴까 답답하다 이거죠. 그동안 잘해왔고 네. 지금까지도 지금 탄탄하고 이제부터 관건이라는 잘하면 거지. 돼요, 지금부터. 그러니까 내 말이 그 말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이라도 빨리 머리를 셋업을 다시 하자 이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아주 일부의 예. 어떤 그 의견이나 목소리가 좀 과대하게 포장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어쨌든 우리가 새로운 출발점에 서 있잖아요. 네. 우리나라도. 그래서 이제 해외에 대한 인식도 좀 균형감 있게, 그리고 다소 우리는 너무 우리를 적게 봐요. 제 생각에는. 우리가 참 대단한 민족이거든요. 네. 제가 볼 때는. 맞아요. 그거 아시잖아요. 그건 100%예요. 100%. 50, 30 클럽 예. 아시죠? 예. 5천만 이상 인구를 가진 맞아요. 나라 중에 알아요. 3만 불 이상 맞아요. 되는 나라가 맞아요. 미국, 일본, 몇 독일, 개 없죠. 예. 영국, 예. 프랑스, 이태리, 한국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맞아요. 한국을 빼면은 예. 이건 다 식민지를 가졌던 제국주의 나라들이라. 맞습니다. 이게. 맞습니다. 그죠? 예. 근데 한국은 예. 36년 동안 제국주의 피해국이라고요. 맞아요. 사실은. 맞아요. 그러니까 한국이 얼마나 대단한. 그게 기적인 거예요. 기적. 정말 이건 정말 기적 외에는 설명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이제 예. 조금 우리가 예. 고도 성장기를 해서 민주주의를 다 완성하고 그다음에 조금 이제 과도기적인 어떤 조정 국면에 있는 거지 한국이 끝났다. 예, 한국이 그거는 이제 아니죠. 이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는 아니죠. 조금 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음. 아까 제가 부동산 부자 얘기 들었잖아요. 부동산을 돈 번, 부동산만 본다고. 네. 한국이 그동안 돈 벌어 왔기 때문에 임원급 사람들 머리에 그게 남아 있다는 맞아요. 거지. 네. 그 사람이 그게 관성의 법칙이잖아요. 그렇지. 지금 한국에 성공한 사람들이 머리가 산업화 시대에 성공한 네. 머리라는 거죠. 네. 그걸 지금 셋업을 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포맷을 하고. 우리가 좋은 네. 콘텐츠를 많이 만들어서 예. 계속 보게 하면은 그렇죠. 네? 그렇죠. 부동산으로 번던 시야를 사람도 다르게 주식이나 해야지. 채권이나 예. 비트코인 예, 같은 걸 볼 수 맞아요. 있게끔 해드리고 맞아요. 예. 또 거꾸로도 해드리고 예. 이렇게 해야지만 되고 또 예. 글로벌로 계속 나오죠. 네. 저희가 그래서 이번에 예. GIN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GIN. 아, 글로벌 인베스터 네트워크라고요. 네. 미국의 컨텐츠를 갖고 와서 우리 투자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걸 예. 이제 본격적으로 해서 제가 바로 그 영어로 올라가더라고요. 네, 제가. 예.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예. 완전 체계화해 갖고 네, 네. 사실 미국에 투자하면서 미국에 제일 잘하는 사람들하고 수익률이 같으면 되잖아요. 예, 더 예. 잘할 필요 뭐가 있어요. 그렇죠. 더 잘하면 좋지만 맞아요. 근데 미국 사람들은 네. 수익이 많이 나는데 한국 사람 꼬라박았다? 네. 그게 그렇죠. 비극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제일 신뢰하는 콘텐츠를 착 편집하고 모아가지고 우리 미국에 투자하는 분들이 보게끔 해줘야 된다는 거죠. 네. 제 생각에는 네. 그게 저희가 해야 될 맞아요. 일이라서 맞아요. 제가 사실 방송 잘 못하고 있는 게 계속 그것 때문에 맞아요. 미국 왔다 갔다 맞아요.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 거 어느 정도 성과가 해주셔야죠. 있어가지고. 예. 근데 이제 그게 예. 앞으로는 예.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에 일본에 계속 다니면서 그런 걸 해줘야지 맞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맞아요. 좀 더 좋은 맞아요. 투자를 하고 예. 예. 글로벌 플랫폼이 돼야 되는 그렇죠. 거죠. 제조업 쪽에서 예. 로스 나는 거를 조금이라도 메꿔 그렇죠. 나갈 수 있는 그렇죠. 거죠. 그죠? 예. 예. 그래서 중국에 관련해서는 같이 예. 해보시자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 안효화 교수님과의 어떻게 보니까 한국 걱정으로 이제 끝났네요, 여러분. 그런데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또 우리가 어쨌든 했든 간에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뭐 싸우고 그래도 우리가 또 단합할 때는 또 딱 단합하잖아요. 아니 그게는 있어요. 네. 죄송한데 그 네. 한국의 국가에 네. 하나님이 보호하사란 단어 있잖아요. 근데 내 진짜 그 사람의 노래 제목으로 간다는 얘기 있잖아요. 이렇게 역사를 보니까 예. 진짜 하나님이 보호하사 하는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딱 많은 네. 것 같다고 또 절묘할 때 또 또 딱 이렇게 딱 해가지고 역사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우리가 저력이 있고 또 이번에 어쨌든 잘 정돈이 됐으니까 여기서부터 여러분 투자도 또 여러분들의 비즈니스도 조금씩 개선이 되기를 바라면서 안효화 교수님하고는 또 어떤 변화가 있다든지 그러면 또 초대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